안녕하십니까. 일반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3회차 세 번째 시간 기계 유체 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낙차가 100m인 수력발전소에서 유량이 5m 삼성 퍼세카이면 수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동력은 얼마인가? 동력 Q? Q에 관한 식이죠. 동력이 얼마이냐? 자, 동력, 우리가 H, 킬로와트 동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마 QH라는 게 동력식이 됩니다. 감마 QH가 동력식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때 마찰 손실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터빈 효율이라는 부분. 그리고 효율과 터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효율, 동력에서 이 감마는 물이니까요. 따로 볼 필요도 없죠. 수력에서. 감마가 따르는. 그러니까 감마 W란 말이죠. 동력이 몇 메가와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메가와트인가 물었죠. 원래 감마라는 것은 980 뉴턴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됩니다. 감마는 얼마다? 980 뉴턴. 단위를 우리가 뉴턴으로 환산해가지고 나중에 뉴턴 단위 기준으로 와트 단위로, 이게 뉴턴이니까 와트 단위로 환산해도 좋죠. 와트 단위로 환산할 건지 아니면은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좋을 건지. 좋아요. 킬로와트 단위가 좋겠네요. 그럼 9.8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 삼성. 왜 그러냐면 이게 킬로와트 아닙니까? 따라서 9.8을 고려하고요. 9.8 곱하기 Q라는 게 있어요. 유량 Q가 5m 삼성 퍼 세카라고 했어요. 이 와트의 기본 단위는 뉴턴 메타 퍼 세카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킬로그램 볼스 메타 퍼 세카로 둘 수도 있는데 여기는 SI 단위계를 좀 쓰니까요. 뉴턴 메타 퍼 세카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자, 유량 Q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메타 삼성 퍼 세카로 유량도 돼 있으니까 볼 필요 없네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대. 근데 H는 또 어때요? H는 지금 여기에서 손실이라는 게 10m, 마찰 손실 10m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낙차가 100이니까요. 그러면 H는 100-10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곱하기 얼마? 효율을 고려해야 되겠죠. 0.8을 고려해줘야,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9.8 곱하기 5 곱하기 100-10 곱하기 0.8 했더니만 3528이 나오네요. 단위는 뭐야? 3528 기본적으로 여기에 킬로 뉴턴을 썼으니까요.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근데 메가와트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3528 곱하기 10의 -3승 메가와트가 되겠죠. 10의 -3승을 하면은 3.53이 돼요. 3.53. 답 1번입니다. 단위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물리량 사이의 함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독립무차원 파이라는 거예요. 파이라고 하면은 전체 차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이너스 기본 차원. 기본 차원은 MLT 차원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MLT 차원을 한번 넣어 보면은, 뭐를 가지고요? 자, 일단,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 A라고 합시다. A는
Q라고 했는데요. 단위가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차원으로는 MLT 차원 중에서 MT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속도 V. V 꼴은 메타 퍼 세카니까 이 메타 퍼 세카니까 이게 L입니다. ML, LT. 이것도 메타 퍼 세카니까 길이 차원이죠. 그 다음에 세카는 L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속도 T는 시간 차원이니까요. T는 세카 이렇게 되니까 속도 T는 그냥 T예요. 그 다음에 동점성 계수 누는 메타 자성 퍼 세카. LT의 마이너스 1승이죠. LT의 마이너스. L 자성 T 마이너스 1. L 자성. 그 다음에 길이 L은 L이죠. 그럼 여기 써먹은 게 몇 개 있어요? LT밖에 없잖아요. LT. 5-2예요. 따라서 3이 되는 겁니다. 기본 차원은 전체 차원에서 기본 차원을 빼주면 되는데 답은 3이 되겠습니다. 3. 그렇죠? 여기는 L하고 T밖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종류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LT, T, L이니까 2개. 그래서 5에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취하면은 이게 파이 하면 3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은 노즐을 통해서 유량 Q만큼의 유체가 대기로 분출된다 그랬어요. 1번에서 2번으로 나와서 대기로 분출되는 노즐에 미치는 유체의 힘 F는 얼마냐. 미치는 로 QV라고 하죠. 로 QV. 힘 F 이꼬르 로 QV라고. 로 QV는 다시 말하면 로 Q는 AV니까요. AV. 로 AVV가 돼가지고 로 AV 자성이 되는데 속도가 유속이 다 다르죠. 유속은 이쪽이 V2 속도가 되고 이게 V1 속도. 어느 게 빨라요? V2가 빠르죠. 따라서 이거는 로 A V2의 자성 마이너스 V1의 자성. V2 마이너스 V1 전체의 자성.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Q를 기준으로 해서 풀었어요. Q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게 Q1과 Q2는 Q1 이꼬르는 A1 V1이 되고요. Q2는 A2 V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 Q로 로 Q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2분의 로 A Q로 묶어버리잖아요. 로 A Q. (2분의) 로 A Q로 묶죠. 그러니까 2분의 로 A1, A2 이렇게 묶어서 한번 A1이나 A2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묶어서 생각하면은 로 A1으로 2분의 로 A1으로 묶어 봅시다. 요 놈을 2분의 로 A1으로 묶읍시다. A1으로 묶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A1 이꼬르는 V1분의 Q1이 되죠. V1분의 Q. 2분의 로 A1으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Q1은 A1 V1이니까요. AV니까. A1은 V1분의 Q1.
V1분의 Q. 로 2분의 로 A1으로 묶었다. 2분의 로 A1으로 묶었다. 이분의 로 A1으로 묶고요. V2라는 말은 그러면 또 뭐예요? V2는 A2분의 Q2가 되고, V1은 A1분의 Q1이 된다. 그럼 2분의 로 A로 묶고 난 다음에, A1으로 묶으면은, V2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V2를 쓰면 A2분의 Q2가 되는 거예요. A2분의 Q2. 그 다음에 V1은 A1분의 Q1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Q1 이꼬르는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의 Q1 이꼬르 Q2가 같다는 거예요. Q2, Q1이 같으니까요.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2분의 로 A1 Q로 묶으면은 Q를 밖으로 공통인수를 빼버리면은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풀면은 2분의 로 AQ1에 요거 풉시다. 그냥 풀면은 통분하면은 A1, A2분의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죠. A1 마이너스 A2의 자성. 제곱이 다 있습니다. 제곱. 됐죠? 여기 같다는 거. 2분의 로 AV.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분의 로 QV에 2분의 로 QV. 평균 주석은 2분의 로 QV인데 2분의 로 QV죠. 2분의 로 QV. 2분의 로 QV. 여기서 Q1 이고로,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로 QV에서 Q 대신에 풀어주면은 2분의 로 AV 자성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풀면 2분의 로 A1으로 묶어버리면은 V2의 자성 마이너스 V1의 자성 이렇게 된다는 거는 V2의 마이너스 V1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V2와 V1을 갖다가 Q1 이꼬로 A1 V1, Q2 이꼬로 A2 V2를 집어넣어가지고 풀면은 답이 이게 나오죠. 다음 그림과 같이 원판 수문. 여기 원판 수문이 여기 있네요. 그죠? 요 시점이라는 것은 압축 YC가 되는 거예요. YC. 그러면서 C는 압력 중심이에요. 압력 중심을 구하라 하면 YC는 이건 뭐 많이 구했던 거죠. Y바에다가 YC는 Y바 하고요. 플러스 Y바에다가 무슨 Y바? 압력 중심을 구하려면은 Y바를 기준으로 해서 Y바 플러스 AY바가 돼요. AY바분의 I, 관성 모멘트 IG가 됩니다. IG.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Y바는 그대로 Y바로 쭉 쓰고요. 플러스 A라는 것은 면적 단위가 되는데 우리가 A하고 IG하고의 관계를 잘 따져줘야 되겠죠. 근데 IG부터 풀어버릴까요? A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요. A는 수면 원판이니까요. 지름 D가 있으니까 되겠네요. A는 뭐다? 4분의 파이, 요 면적 여기 A죠. 여기 A입니다. A니까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요.
파이 D의 제곱 Y바분의 IG는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줍시다.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계산하면은 Y바에다가 요 놈을 어떻게 할까요? 뭐 요렇게 곱해가지고 요게 분모로 오고 요거 분자로 가면 똑같은데요. 싫으면은 Y바 그대로 두고 요 놈을 뭘 곱해요? 곱하기 파이 D 자성분의 4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파이 D 자성분의 4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죠? 결국은 64 곱하기 얼마? 64 파이 D 자성분의 4 파이 D 4승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Y바는 그대로 분모에 있죠. 이 Y바가 분모에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서 4D 자성 Y바가 되죠. Y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바가 또 하나 있고요. Y바 플러스. 이제 구해주면 되겠네요. Y바에다가 플러스 64분의 4는 4 1은 4 4, 6, 24 4, 1은 4 4, 6, 24 16이죠. 그래서 16이 되고 파이파이 떨어져 나가고 D 자성 이거 하면은 16분의 D 자성이 되죠. D 자성 되고 밑에는 16 Y바가 남네요. 16 Y바가 남고 위에는 D 자성 남고 Y바 이거네요. 답이 2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 중심에 Y바 C를 구하라 하면은 Y바에다가 플러스 AY바 IG 이렇게 구하는 거.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본적인 식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4번 풀었습니다. 체적이 30m 삼성인 어느 기름의 무게가 247kN이었다면 비중은 얼마인가? 어느 기름의 무게. 우리가 따라서 비중 S라는 것은 기름의 밀도가 나오네요. 물의 밀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물 로 W분의 로라는 공식이 있죠. 어느 기름의 무게는 O라고 합시다. 오일. 그러면 로 오일은 S 곱하기 로 W 이렇게 하면은 바로 O.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였다면은 비중은 얼마인가? 비중 감마 제로는 로 제로 G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감마 W면 감마로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의 밀도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는 구해놓고 기름의 무게가 247kN이었다면 비중은 얼마인가? 우리가 감마는 V분의 W라는 게 있죠. 감마는 V분의 W에서 무게가 주어졌고요. 비중을 묻는 물이면 이거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그 다음에 감마는 V분의 W를 구하려면은, 이 세 가지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마는 V분의 W로부터 감마를 먼저 구합니다.
감마는 V분의 W에서 감마를 구해보면은 최적이 30이고, 그 다음에 이 감마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라고 하면 되겠죠. 무게가 247kN이라고 했으니까요. 감마는 뭐 하면은, 자, kN이니까 단위는 kN per 메타 삼성이 되겠죠. 30분의 247 해가지고 8.23이 나오네요. 8.23. 8.23. 감마 나왔으니까요. S 이꼴은 감마 W분의 감마.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 감마가 나왔어요. 감마. 8.23. 8.23이고, 감마 W는 9.8이죠. 9.8. 감마 W가 원래는 9,800 뉴턴 퍼 메타의 삼성인데요. 단위가 지금 킬로뉴턴 단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9.8 킬로뉴턴 퍼 메타 삼성이 된다는 거. 따라서 감마 오일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0. 얼마 나오겠는데, 답이 푸니까 0.84가 나오네요. 0.84.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가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적 AX가 1-0.04X로 변화하는 통로내를 정상 상태로 흐를 때 점 P가, 요 P라는 점은 X 이꼬르, 요 점이 뭐예요? X 이꼬르 제로다. 제로에서 가속도는 얼마인가? X가 제로일 때 가속도는 얼마냐? 단 P에서의 속도는 2m/s를 했어요. 요번에 단면적은 1m/제곱이라고 했어요. 각 단면에서의 유속은 균일하다고 한다.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과 연결된 문제죠. P점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 속도를 알면은 dt분의 dv가 가속도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가속도 A인데, dt분의 dv로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 가속도. 시간 t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A dt 이거를 dv 적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A가 나오고요. dv dt. 그러니까 A dt 이거로는 dv가 되고, 여기서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A가 되고요. ADT는 DV가 되는데, ADT는 DV. 이거 적분하면 V죠. 속도 V. A를 적분하면 V가 되고, V는 A를 적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AX는 1-X로 변한다. 정상유동하고요. 1-4x. 그래서 A 대신에 우리가 적분을 1-4x로 변화하는 통로내를 정상 상태로 유동하고, 이거 좀 x 이퀄 제로에서 가속도는 얼마인가? 단 P에서의 속도는 2m/s. P점에서 속도는 2m/s. 속도가 주어져 있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이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46번. 47번. 수면의 차이가 H인, 이것도 이제 시험 자주 나오는 거죠. H인 두 저수지 사이에 지름 D, 여기 지름 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구고 출구가 있으면은 입출구 쪽에, 우리가 입출구와 지름 D를, 이거는 부차적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차적 손실인데, 이런 지름 D가 있으면 뭐다? 무슨 식? 달시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달시식. 입구와 출구, 그 다음 지름 D의 달시식. 입구 쪽을 K1이라고 하고, 출구를 K2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입출구에 K1, K2가 있고, 요런 지름 D는 달시식에서 D분의 L에 2지분의 L, V자성, F, 요런 식이죠. 달식. 그니까, 여기 47번 같은 경우는, 수도 H에 대한, H는 요 식이 있습니다. 기준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유도하느냐. H 고르는 입구 쪽. 2분의 VG 자성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쭉 써나가면 되겠죠. 입구 쪽 K1 플러스 D분의 L, D분의 L. F까지 써야죠. F까지 써야 됩니다. F 플러스 K2, 그 다음에 2지분의 V자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차적 손실에 의한 K1과 K2, K1, K2 써주고요. F, D분의 L은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지분의 V자성. 이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속도 V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V에 관한 식으로 보면은, V자성을 놓고, 우변항을 전부 좌변항으로 옮깁시다. 그러면은, 이게, V자성은 이게 분모로 가죠. EGH가 남을 거고요. EGH가 남고, 이거는 K1 플러스 F, D분의 L 플러스 K2 이렇게 되죠. 고로 V는, 이거 루트 덮으시면 되죠. 루트에 K1 플러스 F에 D분의 L 플러스 K2분의 EGH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있는가 보세요. 여기 있네요. K1, K2, EGH. 예, 답 4번이죠.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달시식을 응용한 부차적 손실에 관한 식. 입구와 출구 쪽에 확대가 아닐 경우에 입구, 출구 쪽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 달시식 H 고르는 F에 D분의 L에 E지분의 V자성. 여기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차적 입구 쪽은 K1 플러스 F에 D분의 L 플러스 K2 해가지고 전체를 뭘로 묶는다? E지분의 V자성으로 묶고 이거를 H라고 한다. 그래서 V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되겠죠. 공기의 속도 24m/s. 풍동 내에서 익현 길이가 1m, 익현 폭이 5m인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은 얼마인가? 양력과 항력 다 똑같이 구한다 그랬죠. 여기서 항력과 양력의 차이는 뭐예요? 양력 계수냐, 항력 계수냐. 드래그 포스가 있고 드래그 리프트가 있나? 양력이니까 드래그 리프트라고 할까요? 드래그 리프트는 2분의 로 A V 자성 곱하기 양력 계수 CD가 아니라 CL입니다. 이거 해주면 됩니다. 항력은 어떻게 해요? 드래그 포스, 드래그 포스입니까? DR. 좋아요. 이것도 로 A V 자성에서 곱하기
이번에 CD를 곱하는 CD, 항력 계수로 곱합니다. 양력을 물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2분의 공기, 이 속도 V가 나와 있고, 익현의 길이 L이가 나오고, 폭이 나와 있고, A는 길이 곱하기 폭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위는 메타 단위를 전부 환산하면 되겠네요. A는 5가 되네요. 그래서 밀도가 나와 있네요. 밀도 1.2가 나와 있고, 1.2. A가 5가 된다고 했고, 속도 V는 24m/s니까요. 24의 전체 자성이 돼요. 곱하기 양력 계수 0.455. 단위를 뉴턴 단위로 나타냈다는 것은 뭐 문제 없죠. 여기서 뭐 킬로 뉴턴 단위나 뭐 킬로 파스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요. 답은 786.2가 나오네요. 786.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평면에서 유동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 이퀄로 4m, y는 6m 위치에서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게 파이에 관한 속도 식이 u는 라운드 x,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y, u는 라운드 y, UVW,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v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이라는 기준을 파이를 미분하면은 거리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듯이 이 파이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 x 이퀄로 4, y 이퀄로 6에서의 속도. 속도는 x가 4이고, x4, y6을 갖다가 대입을 해놨는데, 먼저 u의 식이, v의 식에 위치에서 속도는 얼마인가? x4, y6. 이거를 갖다가 속도 v의 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 v로 만들면은 이거의 수직한 속도이기 때문에 라운드 y로 빠져나옵니다. 라운드 x를 뭘로 한다? 라운드 y로 빠지고 라운드 파이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 파이를 이거를 뭘 한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니까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y 제곱입니까? 예, 마이너스 y에 대한 미분이니까요. 3y 제곱. 여기다가 값을 뭐를 대입한다? x 이퀄로 4. 그 다음에 y 이퀄로 6. x4 대입하면 3 곱하기 x4, 4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y는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되게 이상하다. 3x 제곱이 y가 빠졌네요. 3x 제곱, y는 3y의 제곱. 3 곱하기 4의 제곱이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를 풀면은 3x의 제곱, y는 3y 제곱이에요.
y의 수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는 거. 플러스 3y제곱. 파이를 미분합니다.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따라서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예요? 3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풀어주면은 156m/s. 벡터 V를 풀어내는 방법은 수직하다라는 단계를 거쳐서 푸는 겁니다. 그림으로서 나타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지를 못해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이해하기 힘드네요. 유체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에도 유체는 전단 응력을 받죠. 저항할 수 없어서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이다. 그래요. 전단 응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유체는.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올바르게 가장 올바르게 이거 맞아요.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도 탄성 계수가 0을 초과하는 물질이다. 아니에요. 탄성 계수 0을 초과하는 게 어디 있어요. 탄성 계수 0이 가장 작은 건데. 말이 안 돼요. 수직 응력을 가해도 물체가 변하지 않는다. 수직 응력 가하면 물체 변하죠. 쉽게 변합니다. 전단 응력이 가해질 때 일정한 양의 변형이 유지되는 물질이다. 전단 응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유지되지 않죠. 고체 같으면 변형이 유지되지만은 이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전단 응력을 가한다고 해서 변형이 이렇게 변형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체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바로 순수한 액체에서 시험 자주 나오죠. 이거 별표 3개 하세요. 유체의 전단 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단 응력에서 작은 전단 응력을 받아도 저항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그래서 쉽게 변형이 잘 된다. 전단 응력의 변형이 잘 된다. 밀도 1.6 kg/m 삼성인 기체가 흐르는 관에 설치한 피토트 정확관. 자, 피토트 정확관 하면은 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 V는 루트에 EGH예요. EGH에서 EGH를 그대로 써주고 밀도 로 W분의 로 또는 로분의 로 W 마이너스 1 요거요. 또는 요거를 갖다 감마분의 감마 W로 바꿔도 돼요. 로분의 로 W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죠. 압력차가 4cm H2 4cm H2로 했죠. 4cm H2 4cm H2 H2 4cm 4cm H2 압력차가, 그리고 H값은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mm 아큐아 센치로 하면은 10mm 아큐아가 1기압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4cm라고 하면은 4cm라 하면은 100분의 4m에다가 곱하기 10mm 아큐아 곱하기 0.1이 되네요. 10mm 아큐아가 기준이니까요. 100분의, 자, 센치는, 1cm는 100cm가 1m니까요. 100분의 4가 되고, 0.04에다가, 이게 H2O 같은 경우는 10mm
아큐와 H2O가 바로 1이니까요. 1바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야 돼요? 0.1을 더 고려해 줘야 되겠죠. 0.1을 더 고려해 준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0.04에서 0.04가 된다. 0.04. 센치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100분의 4가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0.04. 메타 단위로 바꿔요. 센티메타를 메타로 바꿔요. 곱하기 0.04. 메타 단위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로가 1.63이고요.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이 밀도가 1.6kg/m. 물의 밀도는 1000이죠. 1000kg/m 삼성이니까요. 100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피토트 간 얘기 나오면은 속도 V를 구하는 방법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속도 V는 루트에 DGH에다가 로분의 로 W. 로 W는 로냐? 로분의 로 W. 로분의 로 W. 마이너스 1. 이걸로 구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피토트 간 얘기 나오면은. 3.6 메타 삼성 퍼 미닛을 양수하는 펌프의 송출구의 안지름이 23cm일 때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펌프 송출구 안지름이 나와 있네요. 52번 문제.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량 Q 이꼬르는 AV라는 식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거죠. 평균 유속을 말하는 V는 뭐예요? V는 A분의 Q죠. A라는 것이 단면 지름이라는 게 안지름이 23이라고 했으니까요. 단위는 뭘로 해야 돼요? 평균 유속 메타 퍼 세카로 해야 되니까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23이니까 0.23의 자성 이렇게 돼요. 유량 Q는 요거 유량 Q도 바꿔야 됩니다. 3.6 메타의 삼성 퍼 미닛이라고 해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메타 삼성 퍼 세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유량 Q는 3.6 곱하기 3.6 메타 삼성 퍼 세카는 60세카. 60분이죠. 1분은 60분. 그럼 60분에 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0분에 3.6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속도 V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예요. 사라는 놈은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52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답은 1.4가 나오더라. 1.4.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죠. 보통 한 50% 쉬운 문제 냅니다. 여러분 한 100% 중에서 60에서 70점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 60점 넘는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제작이라든가 또는 기계 재료, 유공합 이런 데서 약 한 80점 정도를 맞아버리고 여기서는 60점, 70점 조금 낮아도 50에서 60점을 통과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소대기압이 1atm이라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높은 압력은
53번은, 여기 뭐 풀어볼 수 있죠, 이거. 국소 대기압 1atm이라 할 때 0.13 atm이라는 절대압이 115kPa. 쉬운 거니까요. 직접 풀어봐요. 115kPa는 1 킬로파스칼이 101.325 킬로파스칼. 1바가 1atm은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킬로파스칼. 그래서 우리가 절대압이 115다 하면은 101.3으로 나눠서 얼마냐. 게이지압이 0.13이면 대기압에다가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게이지압이니까요. 계기압이니까. 대기압 마이너스 계기압에서 대기압보다가 적게 계기압이 대기압에서 계기압을 빼버리면은 절대압보다가 떨어지죠. 여기서. 따라서 이거는 대기압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계기압을 빼니까. 이건 대기압보다 크죠. 이거는 101.3으로 나눠보면 1.1 atm이라고 해서 절대압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101.325분의 115는 이거는 1.1보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 메타 H2O 감마 H로 구하면 되겠죠. P는 감마 H로 구해주면 돼. 감마는 물이라고 했으니까요. 물이 단위를 또 환산해야 되겠네요. 킬로파스칼로 하려면 9.8로 하면 되겠네요. 킬로파스칼로. 9.8, 그죠? 9.8 곱하기 높이 H가 11. 그렇게 해서 감마 H로 해서 압력 P를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 합쳐봐야 101도 안 되죠. 101.3이고 안 되니까 가장 큰 건 이게죠. 115가 가장 크네요. 자, 그 다음에 54번 수평 원관 속에 정상류에 청류 흐름이 있을 때 전단 응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거는 그림을 한번 요렇게 살짝 그려보면은 내용을 그 전단 응력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전단 응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놔놓고 따져보면 되죠. 이 가운데 부분이 전단 응력이 가장 적어요. 이렇게 됩니다. 벽면, 이게 벽면이죠. 벽면에서 가장 크고 가운데 중심은 전단 응력체로 벽면이 맥스입니다. 타우 맥스. 그 다음에 이거 타우 맥스. 그래서 전단 응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면 전체 일정하다. 아니죠. 단면 전체 일정하다는 것은 단면이 있으면 전단 응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벽면에서는 0이고 벽면이 0이다. 아니죠. 벽면이 최대예요. 관 중심에서 0이 됩니다. 관 중심이 0, 여기까지는 맞아요. 반지름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반지름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니죠.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반지름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지름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3번이에요. 관의 반지름 중심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뭐 정확하게 값이 떨어지게요? 그렇지 않아요.
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 틀린데.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고정된 평판 사이에 얇은 판이 있다. 얇은 판 상부가 0.0, 하부가 0.1이라는 말은 이거 뭐야? 하부는 상부의 몇 배? 이게 1배면은 이거는 하부는 2배가 된다는 거죠. 점성이. 그래서 하부의 점성계수가 0.1이고 상부 점성계수 0.01 뉴턴 세카 점성계수. 점성계수는 MLT에서 LMR-TE-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점성계수는 뉴턴 세카 퍼 메타의 제곱이다. 이것도 알아둬요. 점성계수의 식 LM-TE-1인데 뉴턴 세카 퍼 메타의 제곱이다.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이다. 뉴턴 세카 이거가 있는데요. 이게 있다. 이 판을 일정 속도 0.5m/s로 끌 때 여기 끄는 거 보이죠? 끄는 힘이 최소가 되는 거리 Y쪽 거리. 여기 Y 거리네요. Y는 얼마인가? 최소가 되는 거리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미분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 함수를 미분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힘 F에 관한 식은 F는 위쪽 힘과 아래쪽 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윗면에서 받는 전단 능력과 아래쪽에 받는 전단 능력, 힘 F는 두 개의 전단 능력, 여기도 전단 능력이 생기고 밑에도 생기는데 이 두 응력이 뭐예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면 전단력과 그다음에 아랫면 전단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힘 F는 윗면 전단력과 아랫면 전단을 받는 합으로 나타낸다. 쿠에테식에 의하면은 원래는 타우 이코르는 뮤의 dy분의 du로 돼 있죠. 그런데 쿠에테식에서는 y 부분을 그냥 y로 쓰고요. u 부분은 쿠에테식을 이용하면은 v와 h와 y 사이의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평판에서 h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h예요. h의 y니까 h-y만큼의 이걸 뮤야 쿠에테식으로 보면은 뮤의 타우니까요. 이 타우를 다시 식을 한번 다시 돌려봅시다. 타우 이코르는 A분의 P란 말입니다. 따라서 A분의 F라고 합시다. 힘 F라고 지금 했으니까. 요거를 A분의 F의 뮤의 dy분의 du 이렇게 되는데 뭐가? A분의 F 이코르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F 이코르는 뮤 A의 dy분의 du가 되고요. 뮤 A에다가 dy 쿠에테식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h-y y는 뭐다? h-y만큼의 거리다. u의 속도는 여기서는 v라고 했어요. v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v. 요게 이제 아랫면 쪽 속도 기준이 되고요. 또 윗면 속도가 되고 윗면 속도, 아랫면 속도가 있는데 윗면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뮤의 뭐다? 쿠에테식에 의해서 h-y분의 v 이게 바로 윗면 속도. 아랫면 속도는 왜 2뮤라고 했죠? 요게 뮤 값이 0.0이고 이거는 0.1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속도가 2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뮤의
뮤값을 일정하다고 보면 뮤는 0.05라고 봐요. 이 뮤 A에 똑같이 H-Y인데요. 이거는 아래면 속도는 윗면 속도는 H-Y. H-Y가 윗면 속도고요. 아래면 속도는 순수한 Y죠, Y. 그래서 Y분의 속도 V가 된다. 이 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요거 뭐 조금 생각하면은 이 내용이 생각이 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통인수를 뽑아냅니다. 뮤AV 또 뮤AV 공통인수를 뽑읍시다. 뮤AV로 뽑으면은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H-Y분의 1, 그죠? 플러스 H-Y분의 1 플러스 2배의 뮤AV니까 2배의 Y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끄는 힘이 최소가 되는 거리 Y는 뭐? 최소가 되는 거리는 바로 미분을 해야 될 때. 끄는 힘이 최소가 되는 것은 바로 미분함수. 그러니까 이놈의 F의 미분함수를 풀어라. 다시 말하면은 dy분의 df를 풀어라. dy분의 df를 풉니다. dy분의 요거에서 df를 풀면은 미분하라는 얘기죠. 뭐를 미분한가 하면 뮤AV의 H-Y분의 1 플러스 Y분의 2 이거를 갖다가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f를 미분하면은 요 dy가 1로 넘어가죠. dy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dy를 여기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결국은 f가 되는 거죠. f 적분해서 풀어주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df가 0이 되는 거예요. df가 0이 되는.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돼요. dy분의 df로. 적분이 아니고. 자, 이제 지웁니다. 다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 적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df dy 이코르는 뮤AV의 H-Y분의 1에 플러스 Y분의 2를 우리가 적분하라 해요. 이게 뭐가 될 때? 0이 될 때. 0이 된다는 거죠.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0이 되는 것이다. 적분하면은, 요놈이 적분입니다. 요 적분. 요 자체를 적분을 하는. 적분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뮤AV는 여기서 적분을 해봐야 상수 개념이니까 그대로 나와요. 미분하라는 거. H-Y는 Y로 미분하라는 거죠. H-Y로 미분하면은, 뭐가 돼요? H-Y 자성분의 1 돼요. 다시 말하면 H-Y의 마이너스 1승이 바로 H-Y라는 것은 요거죠. 이거에다가 이거를 적분하면은, 미분하면은 H-Y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H-Y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승은 뭐야? 이 자성분의 1이죠. 다음 Y는 요게 Y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과 Y 자성분의 2 이렇게 상수 이렇게 됩니다. 미분했습니다. 요거 미분한 거예요. 미분.
이게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미분했을 때 이게 제로가 된다. 자, 이거 미분하는 거 알겠죠?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된다.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이걸 제로로 놓고 푸니까요. 그걸 이거 제로로 놓고 풀으라는 얘기는 UAV가 되고요. 요 놈은 UAV 중에서 이걸 이항해 버려야죠. 그러면은 요 놈은 제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요 놈이 제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제로로 만드는 얘기는 h-y 전체의 자성 분의 1 플러스 y 자성분의 1 이 꼬르가 제로가 돼요. 여기 제로가 UAV는 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이 제로가 돼요. 그럼 이걸 이항하죠? 요 놈을 이항할까요? 어느 한 부분을 이항을 해야 되죠. 좋아, 이항하지. 이항을 해서 푸는 게 좋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놈을 이항합시다. 그러면은 h-y 전체의 자성분의 1 이꼬르는 마이너스 y 자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면은 y 자성 이꼬르는 마이너스에 h-y 전체 자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면은 마이너스에 h의 자성 마이너스 2hy 플러스 y 자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h 자성 플러스 2hy 마이너스 y 자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풀어내면은 y 자성 마이너스 4yh 플러스 2h 자성 이렇게. y 자성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2y 자성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h의 자성 마이너스 2hy 이거는 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풀어야 됩니다. 이 풀면은 마지막 결과가 뭐 나오냐 하면은 y 자성 마이너스 4hy 이거 다 이대로 풀어요. 이걸 제로로 놓고 푼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항해 가지고 같이 놓고 풀면 돼요. 마이너스 4hy 플러스 2y 자성 이꼬르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뭐? 2h 자성. 그래서 y에 대해서 풀어주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2h가 됩니다. y에 대해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방정식으로 풀어낸 거죠. 방정식. y에 대한 y제곱, y항에 대한 뭐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겠죠.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 근이 y는 2 마이너스 루트 2 h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h 대신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h는 대신에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조금 시기 어려운데 끄는 힘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dy분의 df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를 미분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제로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근을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됐죠? 직경 1cm 원형관 내의 물의 유동에 대한 천의 레이놀드 수는 2300이래. 천의가 일어날 때 물의 평균 유속은 얼마이냐? 레이놀드 수에 대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 여기서 단 물의 동전선 계수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rho VD 또는 누분의 VD죠. 누분의 VD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V에 관한 식으로, 여기 그런데 뭐를 묻고 있어요? 평균 유속, V를, V는 어떻게 돼요? V는 D분의 레이놀드 수 곱하기 누가 되는 거예요? 동점선 계수.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지름 D가, 여기서는 지름 D가 0.01이라고 했네요. 왜 그렇죠? 평균 유속 메타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분의 직경이 1cm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럼 0.01분의 레이놀드 수가 2300이라 했죠? 2300 곱하기 동점선 계수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6성. 이러면 답 나옵니다. 0.23 나오네요.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란틀의 혼합거리 믹싱 랭스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프란틀의 혼합 공식은 벽면, 이쪽 벽면과 Y방향, 이걸 Y방향이고 이걸 벽면을 L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혼합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다시 말하면은 L과 Y 사이는 L 이코르는 KY다. 즉 1차 KY다. 이래 되는 거죠. L은 KY다. 혼합이 LKY예요. 이럴 때 이쪽이 L이 벽면이에요. 여기는 벽면. 자, 벽면이 제로면은 Y도 제로죠. 그러니까 벽면이 제로면 0이다. 벽에서 0이다. 벽이 전단응력과 무관하다. 아니죠. L과 Y는 계속해서 변해나가기 때문에 전단응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서로 변합니다. 척류 유통 문제, 유통이 아니에요. 유동 문제예요. 유동 문제를 계산하는데 유용하다. 맞아요. 프란틀은. 벽에서는 벽면 기준으로는 0이 되죠. 이 벽면 기준에서는 0이 된다. 프란틀 혼합거리는 벽면에서는 0이 된다. L이 0이면 Y도 0이죠. L이 벽면이 0이면 Y도 0이니까 벽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항상 선형적으로 변한다. 선형으로 변한다. 척류 유동 문제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혼합거리는 L 이코르는 뭐다? KY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유리관 AB 부분에 안찌름이 30, 이거는 60, 각각 30cm. AB 부분에 안찌름이, 요게 30cm. B는 10cm. 관에 물을 흐르게 했더니 A에 세운 관에는 물이 60cm 까지 올라왔죠. B에 세운 관에는 물이 30cm 올라왔다. 요거는 압력이 높으니까 높은 만큼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압력이 낮으니까 낮은 만큼 압력이 밑으로 내려왔죠.
B에서 세운 물에는 물이 37쪽으로 갔다. A와 B의 각각 부분의 물의 속도를 구하라. 물의 속도, 이쪽의 속도와 이쪽의 속도, VA 속도하고 VB 속도를 각각 구해라. 물의 유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베르누이식에 보면은 수두는 압력과 압력 수두 플러스 속도 수두 플러스 위치 수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를 가지고 따져줘야죠. 왜요? 위치는 A 포인트하고 B 부분의 위치는 볼 필요가 없죠. 수평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압력 수두, 위치 수두, 속도 수두를 두 개를 놓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처음 점에 있는 거는 1으로 하고요. A로 하면 되겠네요. 요즘은 A라고 했고, 이건 B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압력 수도 감마분의 PA 플러스 속도 수도 2지분의 V 자성이죠. 2지분의 VA 자성 이거로는 감마분의 PB 플러스 2지분의 VB의 자성 이렇게 되죠. 베르누이에서 이 식이 성립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마는 감마대로 묶어버리고 속도는 속도대로 묶어가지고 수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결정해 볼까요? 감마분의 PA-PB PA-PB 이꼴은 여기 쪽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뭐야? 2지분의 VB 자성 마이너스 VA 자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AB 쪽에 압력 차이를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놓으면은 감마분의 PA-PB는 감마분의 PA-PB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유속이 이쪽에서는 속도에 지배되고 이쪽은 압력에 지배된다고 본 거죠. 감마분의 PA-PB가 60이고 이거는 뭐다? 3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 수도 H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H 고르는 감마분의 PA-PB 마이너스 2지분의 VB 제곱 마이너스 VA 제곱 이꼴은 60 마이너스 30이 되는데, 이 60이라는 것은 센치니까 메타 단위로 바꾸면은 0.6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죠. 0.6 마이너스 0.3. 따라서 이 H값이 0.3이 나왔다는 거죠. H값이 0.3이 나왔다. 그 다음에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QA 이꼴은 QB가 되겠죠. 연속 방정식. 그래서 QA는 QA라고 하면은 AV가 되죠. VA 이꼴은 H점 기준 AAVA는 BB, VB 이렇게 되네요. B점 기준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A를 구하려면 VA는 AA분의 BB의 VB 이렇게 됩니다. 그럼 VA하고 VB의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AA분의 BB는 단면적을 우리가 30이고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면적이 30이고 10인데 이 단면적 기준으로 풀어보면 4분의 파이, 물론
두 개의 단면적을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메타 단위로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4분의 파이 DA의 뭐 자성분의 4분의 파이 DB의 자성. 이게 바로 이거죠. VB가 되니까요. 따라서 4분의 파이 떨어져 나가면은 DA분의 DB 전체의 자성의 VB 이렇게 나옵니다. DA분의 DB 전체의 자성의 VB. 자, 이제 풀 수 있죠? 그러면 DA가 30이고 DB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자성 VB가 되니까요. 3분의 1의 자성은 9분의 1이 되니까 9분의 1 VB가 되네요. 이거 너무 밑으로 내려갔나요? 여기 씁시다. 다시. 그러면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VA 고르는, VA는, 결국 푸니까 뭐가 돼요? DA분의 DB 전체의 자성의 VB가 돼가지고, 이걸 푸니까 DA는 30분의 10의 자성의 VB가 되니까, 약분하니까 9분의 1 VB가 되더라. VA와 VB 사이의 관계가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뽑아냈어요. 이제 여기서 VA 값을 VA 값 대신에 9분의 1 VB를 대입을 하자는 거예요. VA 값 대신에. 여기다가 VA 값 대신에 VA 대신에 여기다 뭘 쓴다? 9분의 1 VB를 적용하세요. 지웁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A와 B 각각 부분의 물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VB를 하면은 B 속도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 지분의 VB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VB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0.3이 나왔죠? 0.3. 여기서 이제 우리가 VB 구할 수 있어요. VB 구하고. 그 다음에 VA도 그런 식으로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결국은 베르누이식과 연속 방정식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VA와 VB를 결정할 수 있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해수의 비중이 1.025, 바닷물 속 10m 깊이에서 작업하는 해녀가 받는 계기압은 약 얼마이냐? P는 감마 H에서 P 이꼴은 감마 플라임 H 이렇게 되는, 이 감마라는 것은 이게 비중에 관한 거예요. S 이꼴은 감마 W분의 감마 플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감마 플라임은 S 곱하기 감마 W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S 곱하기 감마 W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중이 나와 있죠. 1.025 곱하기 감마 W가 킬로파스칼 단위니까 감마 W는 9,800이 아니라 9,800이 됩니다. 왜? 단위가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킬로 맞춰졌죠. 그래서 감마 W는 9.8이 되고요. 곱하기 높이 H 수심이 10m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번은 이것도 차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 이거와 이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와 이거를 구할 수 있느냐. A, B, C, D가 전부 1일 때 F 이퀄은 F1이다. A, B의 자성분의 F와 C, D의 자성분의 B가 있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1이 된다면은, 이게 1이 되면은, 자, 이거를 갖다고 놓으면은, 이렇게 한번 곱해봅시다. FCDE 제곱 이코르는 AB 3성이 되죠. 그럼 F라는 놈은 CD 자성분의 AB 3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프라임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1이 되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 이코르 F 프라임이 되는,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F는 어떤 값을 갖는가? F는 이 상태에서 어떤 값을 갖는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A값, C값이 얼마예요? C값 1, D값은 곱하기 D가 2의 제곱. A는 나중에 변화된 값이에요, 이거는. A는 얼마예요? A는 2 곱하기 B는 4. 4의 제곱. 4의 세제곱입니까?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그렇죠? 이거 구하면 돼요. 답 4분의 4의 3성은 4 곱해서 64입니까? 64 곱하기 2가 되니까 1은 2, 4. 그래서 2분의 64는 32가 되네요. 32. 그래서 F는, 즉 F 플라임분의 F가 1이 된다는 전자에서, 이게 1이죠. F와 F 플라임이 같다고 하면은 F 플라임은, F는 몇 F 플라임? 이 F 플라임 얼마? 32F 플라임이 되는 거예요. 32F. 따라서 답은 뭐다? 3번이 됩니다. 3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